런던 BBC. 몰락 직전의 다큐 감독 클레어 하트먼. 화면에는 서울 한강 불꽃축제가 보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2010년 독일에서 21명 압사. 2015년 메카에서 2,400명 사망. 군중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중국계 유튜버 빈센트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연출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레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12시간 후 서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00만 명이 만든 기적. 아니면 정교한 거짓.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여자가 목격한 믿기 힘든 7일의 기록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하트먼입니다. 38살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런던의 작은 스튜디오. 벽에는 BBC 시절 수상작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어요. 요즘 제 이메일함은 거절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기획안을 보내면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죠. 시장은 변했고 저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절 메일.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젠 정말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글로벌 다큐 플랫폼 편집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서울 한강 불꽃축제 취재 제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꽃축제라고요. 관광 홍보 영상이나 찍으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메일을 열어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클레어 감독님께.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100만 명이요. 사고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군중 사건을 취재했어요. 2010년 독일 러브 퍼레이드 참사에서는 21명이 죽었습니다. 2015년 메카 순례 압사 사고에선 2,400명이 목숨을 잃었죠. 군중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메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 열린 드론쇼 영상입니다. 이는 불꽃축제의 사전 리허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숨이 멎었습니다. 밤하늘에 수천 대의 드론이 떠 있었어요. K-팝 아이돌 캐릭터가 하늘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룹이었죠. 드론들이 춤을 췄어요. 음악에 맞춰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지상의 관중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누구 하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부모 손을 잡고 서 있었죠.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이는 본 행사인 한강 불꽃축제의 사전 점검입니다. 저는 멍하니 영상을 봤어요. 드론쇼는 예행 연습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동양인 남자. 빈센트리 구독자 400만의 유튜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나요? 한국이 자랑하는 드론쇼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부 연출이에요. 한국은 숫자 부풀리기의 천국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서울로 갑니다. 그의 얼굴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댓글창은 그를 지지하는 말들로 넘쳐났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거짓말쟁이에요. 중국이 진짜 선진국이죠. 빈센트님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쪽에선 완벽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선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누가 맞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을 받아들이기로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서울,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보자고. 가방 안에는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챙겼죠.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각오였어요. 그게 연출이든 진짜든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런던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2시간 후면 서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요?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어떤 것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것. BBC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불꽃축제. 100만 명의 군중. 사고 제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질문 하나. 이건 시스템인가 연출인가?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울을 향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입국 심사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제 얼굴을 인식했죠. 비자 확인도 자동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 캐리어가 벌써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불꽃축제 프레스시죠? 여의나루역 프레스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등록하실 때 입력하신 정보로 확인했습니다. 공항철도 타시면 50분이면 도착하세요. 그는 지도를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지도를 받았어요. 공항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표지판이 완벽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었습니다. 열차에 올랐어요. 좌석은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화면에 안내방송이 떴어요. 한강 불꽃축제 D-3. 시차 입장제 운영 예정. 혼잡도 앱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했어요. 한강 불꽃축제 공식 앱. 평점 4.8점이었습니다. 다운로드했죠. 앱이 열렸어요. 실시간 혼잡도 지도가 보였습니다. 어구역부터 F구역까지 색깔로 표시돼 있었어요. 녹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런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50분 후 여의나루역에 도착했어요. 역 안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4 한강 불꽃축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제. 프레스센터는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어요. 강변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직원이 웃으며 맞았어요. 클레어 하트먼 감독님이시죠? 등록 완료됐습니다. 프레스 패스와 자료집입니다. 그는 두툼한 파일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축제 개요 안전 매뉴얼, 동선 지도, 자원봉사자 배치도, 응급의료 시스템, 심지어 드론쇼 리허설 보고서까지 있었어요. 이게 다 공개 자료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투명성이 저희 원칙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놀라십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강도윤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 총괄 컨설턴트죠.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BBC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취재하러 왔을 뿐이에요.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뭐든 보여드리죠.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드론쇼 영상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아, 그건 리허설이었습니다. 본 무대는 사흘 후 불꽃축제죠. 리허설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드론쇼로 군중 흐름을 테스트했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완하는 거죠.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게 드론쇼 당일 인원 밀도입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2.3명이었어요. 안전기준은 3명 이하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어요. 시간대별로 색깔이 달랐습니다. 입장 시간을 나눴습니다. 어구역은 오후 6시, B구역은 6시 20분. 이런 식으로 분산시켰죠. 그럼 사람들이 불만 없었나요? 저는 물었어요. 처음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보여주니까 다들 이해하시더군요. 강도윤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AI 카메라 128대가 실시간 분석합니다. 군중 밀도, 이동 속도, 병목 지점까지 3초마다 업데이트되죠.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니.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기술 덕분인가요?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자원봉사자들이죠.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는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강변공원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앞에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선 최종 점검입니다. 각자 구역 확인하세요. 강도윤이 그녀를 소개했어요. 오선희 여사님입니다. 10년째 봉사 리더를 맡고 계시죠. 오선희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네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그녀가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손주 도시락 싸면서 하나 더 쌌어요. 드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다니. 괜찮습니다. 먹어요. 말투가 담백했지만 따뜻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밥을 받았어요. 오선희는 다시 봉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구역 담당자는 유실물 센터 위치 숙지. B구역은 화장실 동선 안내 연습. C구역은 응급의료팀과 무전 체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받는 건가요? 저는 강도윤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고요. 네, 매년 지원자가 넘쳐나요. 선발하는 것도 경쟁이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누가 돈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하나요? 왜 하는 겁니까? 강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함께 사니까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다리에 조명이 켜졌어요. 불빛이 물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AI 카메라.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선의 여사의 김밥이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온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강도윤이었습니다. 오늘 사전 리허설 있습니다. 보러 오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한강공원은 이미 분주했어요. 수십 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맞았어요. 오늘은 최종 점검입니다. 실제와 똑같이 진행하죠. 그는 저를 통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대형 모니터들이 있었어요. 화면마다 다른 구역이 보였습니다. 어구역부터 F구역까지.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점들이 AI 인식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추적하죠. 화면에 작은 점들이 움직였어요. 각 점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색이 바뀝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이죠. 정말 정교하네요. 개발하는데 3년 걸렸어요. MIT 출신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강지훈입니다. 시스템 총괄이죠.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일 때를 가정했어요. 화면에 수많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병목 지점은 여기, 여기, 여기. 강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입장 시간을 20분씩 분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병목이 해소됐죠.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키나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앱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니까 사람들이 협조하더군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곳곳에 형광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2m 간격 표시입니다. 대기할 때 참고하라고요. 강도윤이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선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말 2m씩 떨어져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선의 여사가 앞에 섰어요. 오늘은 실전처럼 합니다. 각자 위치로 가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10m마다 한 명씩 섰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구역 준비 완료. B구역 준비 완료. C구역 준비 완료. 무전이 이어졌어요. 모의 관중 투입 시작합니다. 강도윤이 신호를 보냈어요.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정도였어요. 실제 관중처럼 움직였습니다. 봉사자들이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걸어주세요. 앞사람과 간격 유지해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모의 사고 발생.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D구역에 넘어진 사람 있습니다. 즉시 반응이 왔어요. 의료팀이 뛰어갔습니다. 2분도 안 걸렸어요. 환자 확보. 들것 이동 중. 구급차 대기 완료. 무전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신고부터 구급차 도착까지. 정확히 3분 12초였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선의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D구역 반응이 좋았어요. 하지만 B구역은 조금 느렸죠.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선이에게 다가갔어요. 여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올 거예요. 안전하게 보내야죠. 손자 때문에요. 손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오는 모든 아이들, 모든 부모들, 다 우리 가족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소방서 앞이었습니다. 소방차 5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축제 당일엔 여기 배치됩니다. 119 구급대도 10개 팀이 대기하죠. 만약을 위해서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지만 준비는 항상 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튜브 알림이었어요. 빈센트리가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한국의 소위 시스템을 보러 왔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뭡니까? 통제와 감시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강공원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카메라들. 전부 감시 장비예요. 시민을 믿는다면서 왜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은 거짓말이에요. 중국처럼 솔직해야죠. 빈센트님 응원합니다. 저는 영상을 껐어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유튜버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아, 빈센트리요. 우리도 알아요. 아세요. 네, 매년 와요. 조회수 올리려고 트집 잡으러.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무시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봉사자들이 여전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오선의 여사가 젊은 봉사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먼저 인사하세요. 웃으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편해져요.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 너머로 노을이 붉었습니다. 내일이면 축제 전날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면 100만 명이 모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시스템이 통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라는 것. 오선의 여사의 눈빛, 강도윤의 확신, 강지훈의 열정. 전부 진짜였어요. 문제는 제가 이걸 믿느냐는 거였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다리에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비가 시작된 거였죠. 6시에 프레스센터로 갔습니다. 강도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래요. 긴장되시나요? 항상 긴장됩니다. 100만 명이잖아요. 그는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통제센터로 갔어요. 모니터들이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스템 점검 완료. AI 카메라 128대 정상 작동. 서버 상태 양호.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관람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구역부터 입장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직접 봤어요. 가족 단위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불편하잖아. 네, 아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봉사자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오선의 여사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좋은 자리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일본인 같았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오선이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있어요. 5분 거리예요.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안내할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일본인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봤어요. 정말 5분 거리였습니다.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화장실 앞에 또 봉사자가 있었어요. 대기 시간 약 3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인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센터로 돌아갔어요. 화면에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구역 밀도 상승 중. 강지훈이 보고했어요. 시차 입장 2단계 시작. 강도윤이 지시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바뀌었어요. C구역 입장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지금은 A, B구역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앱을 확인했어요. 실시간 혼잡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C구역 1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카페 갔다 올까? 그래, 어차피 시간 있잖아. 그들이 떠났어요. 자연스러운 분산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D구역을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김밥을 주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 오늘 밤 불꽃 보려면 힘내야지. 할머니, 정말 예쁠까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불꽃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소란이 들렸어요. 이 구역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봉사자가 즉시 달려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찾아줄게.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봉사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이 구역, 미아 발생. 여자아이, 7살 추정. 분홍색 옷 착용. 30초 후 방송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이 구역 안내소로 와주세요. 2분 후 부모가 뛰어왔어요. 수아야. 엄마.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봉사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다 찍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다른 각도로 찍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리였어요. 그가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이게 안전한 축제입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역시 한국은 엉망이에요. 중국이라면 이런 일 없어요. 시스템이 허술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빈센트가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클레어 하트먼, BBC 출신 감독입니다. 아, 서양 언론이시군요. 한국 편들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건 일부예요. 뭐가 일부죠? 아이가 길 잃은 거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2분 만에 찾았죠. 그것도 봤어야죠. 빈센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2분이요. 중국은 30초면 됩니다. CCTV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사람이 직접 찾았어요. 기계가 아니라요.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파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모니터에 주황색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원 87만 명. 강지훈이 보고했어요. 평균 밀도 2.7명. 아직 안전 범위입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F구역으로 갔어요. 가장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서로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런던이었다면 욕이 오갔을 겁니다. 오후 6시. 저녁 노을이 졌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 의자, 담요. 준비가 철저했어요. 한 가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들. 3대가 함께였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작년보다 사람 많네. 맞아요, 아버지. 올해 특별한가 봐요. 특별하긴. 매년 오잖아.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불꽃 언제 터져요? 8시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강변이 환해졌습니다. 통제센터에서 최종 점검이 시작됐어요. 전 구역 상황 보고. 어구역 정상. B구역 정상. C구역 정상. 모든 구역이 정상이었습니다. 현재 인원 98만 명. 곧 100만 돌파 예상.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밖을 봤어요. 수십만 명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차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오후 7시 30분. 현재 인원 100만 3천 명. 강지훈이 보고했어요. 100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고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이죠?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때가 가장 위험하죠.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준비했으니까요. 밤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시까지 30분. 그 30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기다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게 이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5분. 15분 전입니다. 통제센터의 긴장감이 최고조였어요. 전 시스템 최종 점검. 강도윤이 지시했습니다. AI 카메라 정상. 통신망 정상. 의료팀 대기 완료. 보고가 이어졌어요. 저는 밖을 봤습니다. 1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들. 기대에 찬 표정들. 아이들이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하죠. 돌아보니 독일 남자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루카스 밀러입니다.
베를린시 공공안전 담당이에요. 저는 악수했어요. 클레어 하트먼, 다큐 감독입니다. 한국 시스템 배우러 왔어요. 독일도 비슷한 축제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봐요. 놀라우시죠? 놀랍다기보다는 루카스가 잠시 멈췄어요. 경이롭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기술 때문일까요? 문화 때문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둘 다죠. 하지만 문화가 먼저예요. 기술은 그걸 돕는 거고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7시 50분. 10분 전입니다. 긴장하세요. 강도윤이 모두에게 말했어요. 오선의 여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구역 봉사자. 마지막 안전 확인. 무전이 터졌어요. 어구역 이상무. B구역 이상무. C구역 이상무. 모든 구역이 정상이었습니다. 7시 58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강지훈이 말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20초. 119초. 118초.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앱을 켜놨어요. 60초.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곧이야. 응, 조금만 기다려. 30초.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밀지 않았어요. 10초. 전체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7, 6, 5. 저도 모르게 따라 세고 있었어요. 넷, 셋, 둘, 하나. 그 순간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다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불꽃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른들도 감탄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불꽃이 강물에 반사됐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비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예쁘지? 네, 할아버지. 정말 예뻐요. 저는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불꽃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켰어요.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제센터 화면을 봤어요. 모든 구역이 녹색이었습니다. 밀도 안정. 이동 없음. 사고 제로. 강지훈이 보고했어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20분째. 불꽃의 피날레가 시작됐어요. 하늘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발이 동시에 터졌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대박! 진짜 미쳤다! 젊은이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F구역 이상 감지. 강지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F구역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즉시 대응. 강도윤이 지시했어요. F구역 봉사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뒤로 한 걸음씩. 천천히 뒤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30초 만에 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위기 해소. 강지훈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빈센트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라이브 중이었어요. 여러분 봤죠? 방금 F구역에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밀렸다고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역시 위험해요. 한국 시스템 거짓말이에요. 중국이 최고야. 저는 빈센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가 거짓말이죠? 제가 직접 봤어요. 30초 만에 해결됐잖아요. 아무 사고 없었어요. 빈센트가 잠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험했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위험을 막는 게 시스템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중요한 건 대응이죠. 빈센트가 비웃었어요. 중국은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요? 통제가 철저하니까요.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보다 안전이 먼저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5분째. 불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0만 명의 박수였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최고였어. 내년에도 올래. 정말 감동이야.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부모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통제가 아니라 신뢰. 명령이 아니라 협력.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통제센터에서 최종 보고가 나왔어요. 전체 인원 102만 명. 사고 건수 제로. 부상자 제로.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지호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퇴장이 남았어요. 맞았어요. 102만 명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시험이었죠. 불꽃이 끝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퇴장 시간이었어요. 102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퇴장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어구역부터 먼저 나가주세요. B구역은 10분 후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렸어요. 누구도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런던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통제센터 화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균 이동속도 분당 80m. 병목 현상 없음. 강지훈이 보고했어요. 루카스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문화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보고서 써야겠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30분이 지났어요. A, B구역이 거의 비었습니다. C, D구역 이동 시작.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돗자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쓰레기를 주우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선의 여사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여기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하나씩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논자리는 우리가 치우는 거야. 네, 아빠. 아이가 페트병을 주었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잘했어. 아버지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빈센트리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걸 찍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몇 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위선입니다. 깨끗하다더니 쓰레기 천지네요. 댓글이 달렸어요. 역시 거짓말. 중국이 더 깨끗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뭐가 거짓말이죠? 제가 찍은 거예요. 저 쓰레기들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왜 그건 안 보여줘요? 빈센트가 비웃었어요. 치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애초에 안 버리는 게 맞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요. 웃기네요. 그가 카메라를 껐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강지훈이 다가왔어요. 클레어 감독님. 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를 따라 통제센터로 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빈센트리의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어제 올린 겁니다. F구역 혼잡 사건이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빈센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혼란입니다. 사람들이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화면이 이상했어요. 각도가 어색했습니다. 강지훈이 멈췄어요. 이 부분 보세요.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모서리에 다른 장면이 겹쳐 있었어요. 이건 뭐죠? 합성입니다.
2019년 뉴욕 타임스퀘어 영상이에요. 뭐라고요? 빈센트가 다른 영상을 합성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확실해요. 네, 메타데이터 확인했습니다. 픽셀맵도 분석했고요. 100% 조작이에요. 증거 있어요. 당연하죠. 강지훈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원본 영상은 2019년 12월 3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촬영됐어요. 빈센트가 그걸 가져다 붙인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공개해야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제 다큐멘터리요. 전 세계가 볼 겁니다. 강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자료 드릴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빈센트의 거짓말, 그리고 진실. 둘을 나란히 놓았어요. 새벽 3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견이 열렸어요. 강도윤이 앞에 섰습니다. 어제 축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2만 명, 사고 제로.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부 유튜버가 거짓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강지훈의 분석이 나타났어요. 빈센트리의 영상, 그리고 원본 뉴욕 영상. 둘이 겹쳐졌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빈센트리는 회견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 말 있으세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빈센트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조작 아닙니까? 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단지 뭡니까?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102만 명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빈센트가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어젯밤 100만 명이 모였던 자리.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청소팀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선의 여사도 보였습니다. 여사님.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아직도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봐야죠. 공원이 정말 깨끗했어요. 100만 명이 다녀간 곳 같지 않았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정말요. 우리가 다 치웠어요. 시민들이요. 오선희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강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우리 손주들이 놀아요. 깨끗해야죠. 우리가 더럽히면 누가 치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는 거. 오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믿으면 돼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편집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꽃 위의 시민들. 딱 맞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이겼습니다. 3일 후. 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우리도 배워야 해요. 시민의식이 이 정도라니.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감독님. 프라임타임 편성하고 싶습니다. BBC도 전화했습니다. 돌아오세요. 새 프로젝트 의뢰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몰락 직전이었던 제가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프레스센터에 다시 갔습니다. 강도윤을 만나러요.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알려졌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든 진실이에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카스도 와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갑니다. 보고서 쓸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한국 시스템 도입 제안이요. 베를린 신년 행사에 적용하려고요. 저는 기뻤어요. 잘 됐네요. 당신 다큐 덕분이에요. 유럽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오선의 여사도 왔습니다. 클레어 감독님, 우리 위해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는 법이요. 오선이가 웃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요. 기회만 주면요. 그녀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김밥이요. 공항 가는 길에 드세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또 김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지훈도 왔어요. USB 드릴게요. 모든 데이터 들어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요. 저도 고마워요. 빈센트리 채널이 정지됐거든요. 정지됐어요. 네, 유튜브에서 조작 영상 위반으로. 구독자도 반토막 났고요. 인과응보네요. 맞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터졌던 그 하늘. 100만 명이 모였던 그 강변. 지금은 평화로웠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뉴욕시청이었습니다. 클레어 감독님, 뉴욕 신년 행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이구나.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외국분이시죠? 불꽃 축제 보러 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택시 기사가 웃었어요. 그럼 됐네요. 또 오세요. 꼭 올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한국 상품들이 보였습니다. 화장품, 과자, 김. 저는 김을 샀어요. 오선의 여사 생각이 났거든요. 탑승 시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서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12시간 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하늘이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스튜디오로 갔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다음 다큐 주제. 공동체와 신뢰. 펜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통제가 아니라 믿음. 적다가 멈췄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네, 방금 스튜디오 왔어요.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내년 불꽃 축제. 초청하고 싶은데요. 다큐 속편 찍으러 오세요. 저는 웃었어요. 꼭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도 바꿀 수 있을까? 오선의 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믿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런던에서 시작하는 작은 기적. 펜을 내려놓았어요. 서울이 보여준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돕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방영됐어요. 상도 받았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다큐, 칸 다큐멘터리 부문 특별상.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뉴욕시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신년 행사에 시차 입장제를 적용했습니다. 파리도 움직였어요. 샹젤리제 축제에 AI 카메라를 설치했죠. 도쿄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템즈강 불꽃축제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회의실에서 런던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믿음부터 시작해야죠. 시민을 믿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런던 템즈강 불꽃 축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시차 입장제, 실시간 혼잡도 앱, 자원봉사자 배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50만 명이 모였어요.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앱을 보고 있었어요. 입장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평이 있었어요. 왜 기다려야 해요?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순서를 지켰습니다. 불꽃이 터졌어요. 템즈강 위로 빛이 퍼졌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주워야지. 런던에서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아이가 페트병을 주웠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하나둘씩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강도윤에게서 왔습니다. 클레어 감독님, 런던 행사 잘 됐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내년 서울 불꽃축제. 꼭 오세요. 오선의 여사님이 기다리신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김밥 기대할게요. 다음 날 아침,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BBC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다큐 주제는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공동체요. 신뢰와 협력의 힘. 구체적으로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런던, 뉴욕, 파리로 이어지는 변화의 이야기요.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승인합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인천공항. 여전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여의나루역. 한강이 반겼어요. 프레스센터로 갔습니다.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셨군요. 네, 약속했잖아요. 오선의 여사도 왔어요. 어머, 클레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사님. 나도요. 김밥 싸왔어요. 또 김밥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강지훈도 보였어요. 올해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통제센터에 갔습니다. 화면이 더 정교해졌어요. AI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이제 개인 동선까지 예측 가능해요. 놀랍네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봉사자 수도 늘었거든요. 올해는 몇 명이에요? 2,000명이요. 작년보다 500명 늘었어요. 대단하네요. 축제 전날. 리허설을 참관했어요. 봉사자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오선의 여사가 지휘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거예요. 영어 가능한 분들 앞으로. 젊은 봉사자들이 나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축제 당일. 120만 명이 모였어요. 작년보다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사고는 없었습니다. 불꽃이 터졌어요. 작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담았어요. 새 다큐멘터리를 위해서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웠어요. 이제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공원이 깨끗해졌어요. 120만 명이 다녀간 자리. 믿기지 않게 깨끗했습니다. 오선의 여사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여사님, 왜 매년 하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서요. 좋아서요. 네, 사람들 웃는 거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 돕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해야죠. 우리가 함께 사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뭔데요? 한국의 힘은 뭘까요? 오선이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술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마음. 저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으로 오선의 여사의 그 말을 넣었어요.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마음.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막이 올라왔어요.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큐가 끝났어요. 6개월 후. 전 세계 80개국 방영. 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변화는 계속됐어요.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시드니, 토론토. 모두가 한국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서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 저는 다시 런던에 있었습니다. 템즈강 축제. 이번엔 80만 명이 모였어요.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 이제 세계 곳곳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질서는 규칙이 아니다. 약속이다. 그 약속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냉소적인 감독이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바꿔놨어요. 100만 명의 질서가, 오선의 여사의 김밥이, 강도윤의 확신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이 바꿉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바꾸죠. 다음 주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3년 연속 불꽃축제 취재였습니다. 이번엔 관객으로 가려고요. 오선의 여사와 함께 김밥 먹으면서 불꽃을 보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내년 축제 준비 시작했어요. 올해보다 더 좋을 겁니다. 기대할게요. 그리고 클레어. 네. 고맙습니다. 진실을 전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희망을 보여줘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어요. 런던 하늘에도 별이 뜨는구나. 예전엔 몰랐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다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서울 한강. 100만 명의 불꽃. 그리고 남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